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정호성 산문집. 오늘은 그 12번째 이야기입니다. 눈을 짊어지고 우물을 메우는 것처럼 공부하라고. 와, 눈으로 우물을 메운대요. 네. 우리 제가 읽고 우리 김혜지 소장님이 읽고 박성욱 교수님이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동네 우물을 찾아갔습니다. 우물가엔 간밤에 내린 눈이 무릎이 빠질 정도로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눈을 가리키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간밤에 읽으시면 됩니다. 간밤에 눈이 많이 왔구나. 아들아, 저 눈을 저다 우물을 메우도록 해라. 아버지는 등을 지고 있던 지게를 벗어 아들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몹시 못마땅했지만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한 짐, 두 짐 눈을 쥐고 와 우물에 계속 부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부어도 우물은 메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물 속으로 들어간 눈은 자꾸 녹아버리기만 했습니다. 뭐지? 우물을 메우려면 흙을 져다 부어야 합니다. 눈을 져다 부으면 우물은 메워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 눈을 저다 부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하는 수 없이 이튿날도 그 이튿날도 우물에 눈을 계속 저다 부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이건 정말 무모한 일이야. 아무리 아버지 말씀이라도 우물에 눈을 더 져다 부을 수는 없어. 아들은 너무 힘이 들어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고 지게를 팽개친 채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젊을 때 하는 공부도 이와 같다. 눈을 짊어지고 우물을 메우는 것처럼 열심히 공부해라. 아무리 힘들어도 노력엔 끝이 없는 법이다. 우물에 흙을 져다 부으면 우물이 없어지지만 우물에 눈을 져다 부으면 우물은 그대로 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담설전정이라는 말을 우화 형식으로 한번 써본 것입니다. 청주 법빈정사 서루스님의 법문을 읽다가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담설전정처럼 해야 한다는 부분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순간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담설전정은 어깨에 짊어질 땀, 눈설, 매울전, 우물정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눈을 짊어지고 우물을 메우는 것처럼 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중국 고봉 스님의 설법집 선요 출가자라면 누구나 읽고 그 의미를 깨우쳐야 하는 필독서입니다. 에 나오는 것으로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느 정도 노력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학교 다닐 때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저만 해도 공부가 특별히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읽는 것도 공부요. 구입해야 할 도서 목록 쪽지를 들고 서점에 가서 책을 사와 읽는 것도 공부요. 어머니 말씀과 아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도 공부입니다. 지금 제 삶 구석구석은 공부해야 할 목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부한다는 것이 숨 쉬고 밥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문제는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올바로 공부하는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공부한다는 것이 늘 종이를 구기거나 책을 펴서 꾸역꾸역 입안에 집어넣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통해 비로소 공부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제가 나라는 우물에 눈을 붓지 않고 흙을 부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우물은 메워지고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는 우물에 눈으로 메우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눈을 쳐다 부어도 우물은 우물로서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흙을 계속 부으면
그 우물은 메워져 존재 자체가 없어집니다. 나 자신이라는 존재의 우물을 메우는 방법은 비슷하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네, 이명수 선생님 지금 85쪽 밑에서 5번째 줄 지금 읽고 있어요. 네, 우리 네. 혜진 선생님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읽으라고요? 이는 아니요, 혜진 선생님 일단 이는 읽으시고. 이는 공부에서 노력은 끝이 없다는 것을 일깨우는 의미도 있지만 공부한 것을 너무 드러내면 결국 나라는 존재성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부를 해도 공부한 바 없듯이 우물 속에 내린 눈이 스스로 녹아 없어지듯이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는 밖으로 드러내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럼으로써 인간이라는 나 자신을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땐 집집마다 우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마다 수도를 틀기만 하면 물이 나오지만 예전엔 우물물을 길어 밥하고 빨래하고 몸을 씻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대구 신천동에서 보냈는데 그때 살던 일자형 기와집 앞마당에도 깊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두리박으로 우물물을 길어 어머니가 일하시는 부엌 도간에 가득 부어드린 게 제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김미옥 여름이면, 선생님 읽어주세요. 네네. 여름이면 학교에 갔다 온 저를 어머니가 우물가에 엎드리게 하고 차가운 우물물로 물, 목, 목물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내 등에 버붓는 우물물이 그 얼마나 시원했는지요. 어떤 때는 수박을 우물에 오래 담가 두었다가 식구들과 함께 먹기라도 하면 그 차고 시원하기가 지금의 냉장고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는 도시로 눈이 한번 내리면 땅에도 내리고 우물에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물에 눈이 많이 내려도 눈은 녹아 우물은 그대로였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흙이 눈처럼 내렸다면 우리 집 우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흙으로 메워져 우물로서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흙으로 우물을 메우는 꼴이라면 결국 나 자신이라는 우물을 메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한방눈이 내린 우물처럼 늘 제 존재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물속에 떠 있는 달을 보면서 그것을 건지려는 것처럼 공부하라. 옛사람들은 공부하는 자세에 대해 이런 말씀도 남겼습니다. 물속에 뜬 달은 아무리 건져도 그 존재 자체가 물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공부가 자신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인간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는 공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와, 이거 읽으면서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저도 우물가에 가서 물을 저다가 큰 항아리에다가 물 갖다가 붓고 이렇게 했었었거든요. 어릴 때. 네. 여기 보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노력엔 끝이 없는 법이다. 우물에 흙을 저다 부으면 우물이 없어지지만 우물에 눈을 저다 부으면 우물은 그대로 있다. 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아니, 이게 지금 글귀가 정말 많이 와닿네요. 음, 저도 어젯밤에 이거를 잠깐 읽고 잤는데, 우리가 콩나무 시루에다가 아, 네, 물을, 맞아. 물을 부으면은, 그게 뭐, 진짜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물이 그냥 쑥쑥 빠져버리니까 표도 없지만 그 콩나물은 계속 자라고 있다고. 그, 맞아요. 저도 어제 또, 저도 이런 내용 오늘 처음 접해보는데, 진짜 눈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그 겸손, 꾸준하게 하라는 거. 이렇게 스스로, 여기 85쪽 끝에, 그죠? 음, 눈이 스스로 녹아 없어지듯이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공부는 밖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존재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럼으로써 인간이라는 나 자신을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 책 읽고 뭐 글 쓰는 것도 다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갖다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된 게 너무 와닿는 문장입니다. 맞아요. 음, 참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눈을 갖다가 부었는데 흙을 져다가 부어야 그게
채워진다라는 걸 알겠어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눈을 갖다 부어버리니까, 아, 이런 지혜도 생겨서 흙을 부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도 알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는 지금 서울 아버지도 가는 이유가 대단하고. 공부하러 가는 거거든요. 아, 그러죠. 제가 이제 보험, 일세하게, 그죠? 예, 보험이라는 거를 이제 결정을 내리긴 했는데, 그 어떻게 하다가 최원성 대표님 만나서 이제 그 여계보험을 알게 됐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내 고객들한테 이걸 알려줘야겠는 거라요. 근데 너무 벽이 심한데, 그래도 내가 이제 내 보험업의 본연의 업무를 이제 하겠다고 어저께 단장님한테도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딴데 안 갈 거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계속 공부는 해야겠더라고요. 이 여계보험에 대해서. 뭐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했다 그러면 지금 세 달에 한 번이라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내 고객들이 이 정보를 놓치지 않고, 내가 알아야 놓치지 않고 있지. 그렇게 생각해서 가는데, 이것을 이제 드러내지 않고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여기 말씀, 여기 보니까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공부를 하면 막 얘기하고 싶어지잖아요, 사람들한테. 야, 아무리 좋은 거지만 주체가 없이 막, 야, 이거 되게 좋더라, 이거 막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그 상대방 관점에서 좀 얘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 속에서 내가 잘난 척 하려고 했던 것도 있지 않았나.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지식을 차곡차곡 나는 쌓아가야지. 그런 생각도 들고, 되게 좋네요. 네. 저도 이 말씀이 또 다가온 게, 이 이야기가 우리가 87쪽에 옛사람들은 공부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남겼다는데, 물속에 뜬 달은 아무리 건져도 그 존재 자체가 물속에 그대로 있다. 아, 이게 진짜, 어, 이런, 이런, 어, 비유법을 어떻게 가지고 와서 쓰는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책을 쓰면서 우리가 비유할 수 있는 그런 문장들, 이런 문장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런 문장을 가져왔을까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오늘도 이 문장이 되게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어디다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이렇게 또 적용이 된다라는 게 또 감탄할 얼마나 사색을 부분이네요. 많이 해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을 많이 네, 공부한다는 것은 숨 쉬고 밥 먹는 것과 똑같다. 85쪽 위에. 그죠? 그 말도 와닿고. 맞아요. 이쪽에 84쪽에 보면은 위에 아들아 젊을 때 하는 공부도 이와 같다. 눈을 짊어지고 우물을 메우는 것처럼 열심히 공부해라. 아무리 힘들어도 노력엔 끝이 없는 법이다. 우물에 흙을 져다 보면 우물이 없어지지만 눈을 보면 눈을 쳐다보면 우물이 보물은 그대로 있다. 그대로 있단다. 이거 진짜 그죠? 어째 음, 이런 음. 걸 어떻게 진짜 저는 어, 콩나물 실에 물 주는 거 하고 요 말을 두 개를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더 예를 드는 게 있는데 한 가지 더 늘었네요. 어, 저는 어제 오늘 들으면서요, 저는 되게 사무적이고 현실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계시는 인생 선배님들, 막 이렇게 아까 막 찾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걸 찾으시지? 되게 감성적이시다. 음. 거기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읽다 보면은 그런 글귀들이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요, 예. 응. 저도 나중에 이런, 문구들이 내 안에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살포시 들어오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되게 네. 듣기 좋고, 제가 6시부터 7시까지 독서 모임 또 하는 게 있거든요. 어, 거기서도 발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나는 찾지 못했는데 나는 현실적인 것만 찾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저런 문구를 어떻게 찾지? 나 참 신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시적이세요. 더 감성적이고. 근데 그거에서 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또 덩달아 나도, 그렇구나. 제가 우리 근데 집에, 네.
말씀하세요. 아니요. 우리 집에 콩나물 시루가 있어요. 도자기. 어, 도자기 콩나물 시루가 되게 오래됐어요. 언니가 자기네 집에 시루에다 콩나물 시루에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콩나물 말고. 근데 그거를 내가 하도 이뻐가지고 달라 그래서 가져왔는데, 진짜 처음에만 해먹고 몇십 년은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콩나물 시루에다가 진짜 콩나물을 길러 먹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한 달 반이 넘었어요. 이사 온 지. 아직까지 지금 그 생각만 갖고 있어요. 실행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읽으면서 우리 이미옥 선생님 말씀하셔서 콩나물 시루에 물지어서 콩나물을 길러 먹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빨리 진훈이 콩 사다가 콩나물 길러야 되겠다 그 생각을 지금 했어요. 교수님 그,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하시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아, 날짜를 정하셔서 알겠습니다.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진훈이 콩부터 먼저 사가지고 와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저는, 아까 김혜지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들은 그런 걸 잘 찾는다라는데 내가 찾는 것도 남들이 보면요 똑같은 얘기해요. 맞아. 왜냐하면 내 감성이 아닌 각각의 감성으로 찾아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이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나는 현실적인 것만 찾는다라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 우리가 지금 닥치는 일들이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그 김혜희 선생님이 소장님 말씀하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공부를 하고 오면 바로 썰을 풀었는데 저도 비슷한 과고요. 대부분이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그거를 내 안에 이렇게 잠겨놨다가 조금씩 보따리에서 선물 하나씩 이렇게 꺼내주듯이 그렇게 풀어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오늘 책을 하나 읽으면서 내 안에 어떤 적용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게 이제 이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저도 초창기에 독서 모임 할 때 독서가 돈이 됩니다라는 쪽으로 되게 갔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돈이 된다 그래야 찾아왔기 때문에. 근데 어젠가 제가 우리 단톡방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어, 독서를 통해서 매월 400만 원 이상을 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을 현혹하기에 되게 좋거든요. 사실은 책이 매개는 되는 거지만 독서가 돈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 새로운 콘텐츠를 갖다가 부어야 그것이 그 콘텐츠가 돈을 만들어내는 거지 독서가 만들어내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책을 읽는 것과 콘텐츠를 만들어지는 것은 다른 건데 사람들 그게 같은 거라고 사실은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온라인에서 돈을 못 버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사람들을 호객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요새 마케팅 책을 또 한 권 읽고 있는데 여기에서 트래픽 설계자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퍼널 시스템, 퍼널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깔때기 마케팅. 거기에서 끌어들이게 하는데 이런 그, 그 퍼널 마케팅이 우리 김영환 교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1인 기업에서도 근데 어떤 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때는 이게 그 진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냐라는 측면에서 되게 고민이 돼요. 보험 같은 경우는 이게 딱 눈에 보여요. 가서 사람을 한 사람 고객을 만들면 돈이 되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독서는 한 사람 들어온다고 대단한 게 그런 게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플러스 분명히 알파가 있다라는 거. 그럼 그 알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건데, 지난번에 우리 혜지 소장님 말씀하실 때 저는 이런 거 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엮느냐가 돈이 되는 거지. 읽어내느냐는 돈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맞아요. 되게 단순하게 그거를 잘 모르고 따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하여간 저도 비즈니스하고 또 이렇게 나누고 책을 읽고 지식을 쌓고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 이 뒤에 엮어내는 부분들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담대하고요.
그리고 당당하게 내 가치를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작은 나눔이지만 그것도 깨닫게 되는 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맞아요. 주미 교수님의 말에 네,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우리가 2020년도에 이사 와서 정말 아무것도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사 오기 전까지 이제 교수님 뭐 전부 다 1인이 다 놓고 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정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저희가 생존 독서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독서 천재 홍대리가 생따나비에서 함께 읽으면서 제가 어, 네, 세 달 100일에 333권을 읽는 프로젝트, 그리고 제가 햇빛금 북클럽을 만들었어요. 그 책을 통해서. 그래갖고 전략독서행 강의 책 쓰기 한 박자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서 2021년 3월 14일에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임용 선생님이랑 우리 지금 들어왔던 선생님들도 햇빛금 북클럽에 들어오셔서 여태까지 지금 이제 같이 하면서 어, 책 읽고 강의 어떻게 하는지 강의가 하는 방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책 쓰기를 해서 지금은 선생님들이 이제 작가로다가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가 양성까지 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독서는 매개체다.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매개체가 그래도 독서지. 독서 자체 가지고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하느냐, 컨텐츠를 만드느냐, 그것이 독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음, 그걸 확장을 시켜서 하게 되면 내가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방법이 될 수 있다.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독서를 통해서 확장성을 키워나가는 거, 기술을 키워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네, 그런 것, 도구인 것 같아요. 독서는 도구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한참은 막 등한시했거든요, 사실. 아, 성경 읽으면 되는 성경을 다 해석한 건데 왜 이렇게 책들을 자꾸 읽으라 그러는 거야. 이 성경 읽으면 다 여기 있는데. 어렵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성경은 진짜 좀 많이 읽었는데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독서를 최근에 한 1년 전부터 조금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성경은 성경이고 독서는 또 독서인데 아, 너무 등한시했구나. 좀 막 무시했거든요, 진짜. 음, 음. 성경이 다 있어. 응? 베스트셀러 다 봐봐. 베스트셀러잖아요. 성경이야. 그랬는데 예. 많이 지금 요즘에 그 독서에 대한 재미가 조금만 이렇게 생기고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읽고 쓰고 적용하는 거를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저한테 좀 와닿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 삼박자가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죠. 모든 게. 그리고 이 책도 되게 딱 왔는데 와, 이거 왜 이렇게 두꺼운 어휴, 이걸 언제 다 읽는 거야. 그런데 어저께 읽고 오늘 읽으면서 이 한 단락이지만 여기에서 이제 주는 깊이가 좀 다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명절 지나면 저도 이제 팀원들이랑 같이 에너지 버스 이제 읽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 팀원들한테 참 이런 느낌을 전달해주고 싶지만, 처음부터 그걸 진짜 다 풀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책을 읽는 건지, 그냥 제가 아는 지식선에서 이야기하고, 책을 이제 읽으면서 그 뒤에 금융에 관련된 책도 같이 읽어보면서, 또 그분들이 이제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또 향후에 나의 콘텐츠 고객들이니까 또 그런 부분에 좀 확장해, 그러니까 워밍업 하는 거죠. 저 딴에는 이제 워밍업 하고 한번 해보자. 전에도 하긴 했었는데 그때는 좀 의미가 없어, 좀 달랐고 지금은 약간 이제 미래에 대한 의미가 틀리게 하니까 좀 성의가 더 생기고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틀려진다라는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 정말 사랑을 해야 되겠다.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데 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맞아요. 저도 금방 우리 혜지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동안 성경을 많이 안 읽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오늘 이제 저희가 새벽 기도를 가요.
새벽 기도를 갔다가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막 읽을 때는 예전에 그 말씀을 막 읽을 때는 다가오는 것도 굉장히 많고 막 기도할 것도 되게 많고 이렇게 했는데 또 한동안에 이게 뜸하니까 그게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부터 또 가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고 이러니까 이제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기도도 하게 되고 이러는데 우리는 어떤 것들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늘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삶에 배에서 그것이 내 거화가 된다라는 거 어제 오늘 통해서 제가 되게 많이 느껴지게 됐어요. 예. 근데 어, 반박 아닌 반박을 하면 왜 본인만 성경을 안 읽은 거지, 나까지 안 읽었다고. 저는 여기 안 보이네. 여기에 보면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 해갖고 1월부터 이렇게 그 증거가 있는데 나도 지금 여기 성경 구절 쓰고 있어요, 매일. 아, 근데 이제 그렇게 깊이 있게 안 읽었다라는 거지. 아, 이게 가까이 사는 사람의 그거예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어느 하나만 읽을 게 아니라 그 성경이 당연히 좋은 말씀이고 기준점이 되는 거는 맞지만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읽지 않을 때 그게 기준점이 되는 것 자체를 인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읽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야.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어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좋은 말씀을 자기도 활용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장가들 있잖아요. 대문호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몇 독씩 읽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글 속에는 그런 인용되는 문구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정호성 시인이 천주교인이잖아요. 천주교인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다른 종교들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분은 스님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여서 어떤 게 이렇게 더 나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이 균형 감각을 찾을 수가 없어. 특히 이제 우리는 일반적인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죠. 우리 성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쪽에 빠져버리면 이해가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잘하시는 거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한때는 두 땡땡 그 란노에 나오는 책만 아예 그냥 그 신간 나오는 거를 아예 그냥 그 구독을 했어요. 그래갖고 신간 오면 다 읽어. 그거만 가지고 30대에는 그렇게만 책을 읽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제 책에 보면 다양한 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임욕 선생님 어디로 사라지셨어요? 그러신가 봐요. 아니, 여기, 모습이 안 보여가지고 지금 바쁘신가 보다 했죠, 또. 아니, 이게 방향이 열었다가 저랬다가 그렇네. 제가 아, 약간 그 핸드폰 각도를 그려놔서 그렇구나. 그 정말 꽃잎이 뭐예요? 안 꽃잎이 보여요? 꽃잎이 아니, 이쁘다. 보여요, 지금. 한 번씩 안 보였다, 보였다 그래요. 방향이 이렇게 하면 안 보이고, 맞아. 그렇게, 지금 금방 그렇게 그래서 하니까 그런 안 거고, 제가 보였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여튼, 조금 전에 김 교수 말씀하신 거 너무 공감하고요. 여기 보면은 84쪽에 밑에서, 어, 신문을 읽는 것도 공부요. 구비해야 할 도서 맞아. 목록 쪽지를 들고 서점에 가서 책을 사는 것도 공부요. 어머님 말씀과 아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도 공부입니다. 그 말이 이제 그만큼 관심을 가져라 그 말에서 조금 전에 교수님 절의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불교 이야기, 모든 얘기가 다 네. 나왔는 게 공통적으로 다 섞었어. 맞아요. 저도 그런 거를 많이 공감합니다. 뭐 음, 작가들이 많이 하잖아요. 뭐 스님 이야기 아니면 기독교 이야기, 천주교 이야기 이런 종교를 막론하고 그런 이제 좋은 글귀 같은 것들도 많이 인용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음.
그 절 이야기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와닿았어요. 공감되게, 그죠? 그 절 풍경, 절 밥, 그 스님의 그 낡은 신발, 옷 할 때, 뭐, 종교적인 그런 거보다도 감성을 자극하는 문장들이어서 되게 와닿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뭐 또 진짜 성경에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면서 정말 좋은 얘기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글 읽는 사람은 그런 거는 개의치 않는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옥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위로가 되네요. 이런 것도 공부요, 저런 것도 공부요. 이게 어, 맞아요. 맞아요. 위로가 돼요. 그런 거잖아요. 음. 예, 모든 거는 그와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저는 내가 했는 말은 책임진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저도 제 어떤 그런 마음에 나와의 약속일까? 내가 그냥 살아오면서 지켜야 할 거. 그냥 어, 주어진 일에 최선 다하는 거. 뭐 그런 거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런 거를 좀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책을 읽으면서 저를 돌아보게 될 때, 아, 내가 좀 그런 면이 있구나. 그리고 또 사실 혼자 책을 읽고 공부하면 누가 나를 봐주지 않기 때문에 정말 감성이 풍부해 할 때 처음에는 그 말이 안 와닿거든요. 이게 조금 그런 면이 있구나 이런 것도 저도 알아가게 되는 것 같고 어떤 책은 다양하게 읽으면 그런 걸 느끼는 것 같고 또 이런 사람 함께 할 때 생각을 또 알아가니까 또 나를 거기서 나를 또 찾아가고 알아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되게 이 책임의 기쁨인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다 똑같진 않잖아요, 생각들이. 네, 음, 다가오는 문장들이 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면 많은 것들을 또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 참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 이게 예. 낭독 독서가 저번에 우리가 진짜 독서문을 진짜 오랫동안 해가 왔잖아요, 그죠? 이게 이 낭독 독서가 저는 제일 와닿는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함께 왜 한 나눔이 문장 있기 때문에. 어 옛날에는 한 문장 읽고 오늘 내가 이 문장을 읽고 내가 자 그다음에 오늘 임혁쌤 오늘 어떤 책을 읽으셨어요? 이러면 저는 또 그 한 문장을 읽고 제목이 뭐더라 하고 종이 적어간 거 그것도 나름 설레이지만은 또 요렇게 읽는 것도 음, 많이 빨리는 아니지만 요게 이제 씹어먹는 독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중에서 이런 것도 좋구나, 이게 좋구나 하는 것들도 또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그 학원에 독서 이끌어 달라고 하신 분이 오셨어요. 오셔가 이분도 앞에서 그 직원들을 책 얘기도 해가면서 앞에서 막 강의도 하고 이러는 분이거든요. 혼자서는 글도 쓰고 뭔가 다 해보려고 지금 치료하다가 딱 제가 1년 동안 헤매고 온 것처럼 버겁지고 오셔가 딱 그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책을 읽을까 그게 두 말도 없이 실행이 답이다를 선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날 와가지고 줌을 하자 하니까 그런 게 안 와닿고 학원을 오겠다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래 이제 그 실행 답이다를 우리 지금 이거 지금 낭독 독서 하는 것처럼 한 문장 읽고 내가 한 문장 읽고 그냥 이렇게 느낌 그래 그래 바로 이거야 이 문장이야 그렇지 하면서 줄을 쫙 연필 내가 들였어 연필 이 문장 그렇지 그래갖고 내가 그 제 책을 읽고도 그냥 오늘 읽은 거에서 한 문장만 내 거를 만드시면 좋겠다고 두 개, 세 개 하면 내 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맞아 맞아 이러고 가셨거든요. 그 이제 독서모 이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고민이에요. 독서 모임 공간. 어, 어, 뭐, 그렇게 해도 돼요. 이미욱의 공감과, 클래식 공감. 공감과 희망이라고 하든지, 희망과 공감이라고 하든지, 클래식 공감. 아니, 그 클래식 공감, 뭐, 아니면 그 음악과 함께하는 뭐 독서라든지, 아니면 공감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음. 일단 아직 사람들이 이제 좀 공감한다. 우리 좀 더 고민해보고 이분의 진짜 뭐를 이루어드리고 싶고 하여튼 많은 생각이 있는데 입에 쫙 그냥 달라붙는 그 말이 음, 아직 못 정해갖고 다음 주까지 고민해야 돼. 이번 주까지 고민해야 돼. 행복한 거기 고민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같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클래식이라는 말보다 음악과 독서를 이렇게 서로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그래서 제가 클래식 미래에는 공감이라고 한 응. 거거든. 시, 에, 시, 시, 뭐 그렇게 하든지 아, 이렇게 시간이 되겠다. 엄독성, 음악과 독서로 성장하는 사람. 너무 아, 어려워. 네, 맞아요. 아, 딱 믿음과 와닿지가 않아요. 독서, 음독성. 그게 어렵죠, 그죠? 엄독성. 믿음과 함께 믿음과 독서. 아, 하여간 그거는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응, 그거를 쉬운 말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응, 이야기할 때 맞아요. 독성 하는 것보다 그쪽 계통에 있는 사람은 아는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의 독서와 문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응,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정부 지원 자금 받아서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어, 거를 제가 한번 연결해 드릴 테니까 응, 그렇게 한번 네임을 줘보세요. 지금 그거를 그렇게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있잖아요. 뭐라 그랬죠? 독성이라 그랬나요? 예. 음악과 예, 독서로 그러면 성장하는, 예, 음자하고 음악으로 뭐뭐 해서 그렇지. 성장하는, 크게 짝가는. 그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예, 독성이라고 읽지만 음악으로 독서하고 성장하는 모임, 응, 이렇게 가도 돼요. 독성 응, 해가지고. 예,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직접 보여지는 거는 이런 개념이죠. 잠깐만요. 우리 이거 50분 다 됐네요. 요거 하나만 50분 제가 된다. 응.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네. 음악으로 음악과 뭐라 그랬죠, 아까? 음독성. 음악과 독서로 성장하는 사람. 어, 성장하는 모임. 성장하는 모임. 뭐, 이렇게 가면, 응. 뭐,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저거 안 돼 있어요. 예? 공유 안 돼 있어요. 아, 공유는 안 시켰어요. 제가 아, 안 시킬게요. 하시겠어요? 네. 시켜서 같이 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음악과 맞아요. 이렇게, 저렇게. 독자는 크게. 성자도 크게. 이렇게 해서, 응,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는 빨간색, 요거는 파란색, 요거는 노란색,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네네. 식으로 해가지고 독성 빨로파를 하든지, 응, 그래가지고 남들이 할 때는 독성이지만 음악과 독서로 성장하는 모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괜찮아요. 응. 예, 이게, 사람들한테는 읽을 때는 그냥 세 글자로 읽고요. 어, 하는 저기에는 이렇게 읽으면 응,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그 지역에서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이런 데하고 함께 컨텐츠화 할 수 있는 응, 주제라서 그렇게 키워가 보세요. 그래서 몇 명이 모이면 그걸 갖고 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프로그램 신청을 한번 해보는, 응, 그래서 자금 받아서 그거 갖고 사람들은 무료로 오게 하고 어, 돈은 거기서 받는, 그런 개념으로 가도 좋을 것 같네요. 아, 네, 그런 것도 있구나. 예, 있습니다. 아, 그거는 제가 예, 그 응, 하여간 딴 데 가갖고 또 돈 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사진 찍고요. 오늘 네. 하루도 네, 그렇게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일은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 펜을 바꾼다고 글씨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제가 졸필인데 참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예, 여기 얼굴 나오게 좀 한번 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네, 화이팅입니다. 또 서울 잘 이동 잘 다녀오시고요. 하시고요. 네.